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는 조선주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고요. 조만간 이 카타르발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동될 듯합니다. 60척 규모 LNG 운반선이요. 돈으로 따져본다면 한 13조 원 가까이 달할 전망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가 내놓은 이 수주를 상당 부분 우리 조선사들이 따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주도 다시 뱃고동을 울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오후 4시에 현대중공업 1분기 실적 나와요. 이것도 한번 챙겨보고 가시죠. 뭐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요. 현대중공업 12만 8,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주들 정치권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거 이제 육성해서 세계 강국으로 만들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또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SFA 반도체가 4% 넘는 추가 상승, 알파홀딩스, DB하이텍도 좋은 모습 지금도 보여주고 있네요.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부터 제로페이가 전국에 있는 편의점, 가맹점 한 4만 3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맹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7월에는 대중교통에도 이걸 이용할 수 있고 배달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요가 많아진다면 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련주로 갤럭시와 컴즈가 또 엮이네요. 6%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가 오늘 상승세를 키웁니다. 5% 넘는 상승. 광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나스미디어나 그 에코마케팅, 또 이노션도 오늘 흐름 괜찮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이 종목을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더 잘 나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근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런 것인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에 오늘 시장에서 진짜 많이 오릅니다. 에이스테크가 10% 이상, 대한관통신, KMW도 진짜 강하고요.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뉴스가 나왔다 하면 이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5G 상용화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가입자 수가 꽤 많아요. 26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주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3분기부터 광학솔루션 쪽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하에 3%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12만 6,500원대까지 올라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금호석유요. 6%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죠. 합성수지 수익성, 합성고무 수익성이 예상보다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호석유가 아무래도 그룹사 그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변수도 갖고 있어서 마냥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건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챙기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금호석유 먼저 챙겨볼게요. 영업이익률이 합성고무가 이익률이 10% 찍혔다. 옛날에 호황이었던 거 지금 8년 만에 또 그때 수치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곧대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이번 실적 관련돼서 확실히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오랜만에 금호석유의 이런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합성고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700% 이상 좀 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한 축의 이익 부분이 조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성 수지 부분도 대폭적으로 지금 이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스프레드나 이 주력 상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대비해 한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이번 연도 실적 컨센 자체가 조금 더 상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사마다 이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은 아직은 좀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좀 안 좋게 보는 쪽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6,300억 정도도 보고 있거든요. 뭐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실 한 1,300억 정도의 기준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증권사 애널들 역시나 확실하게 조금 추정이나 이런 부분 하는 게 좀 어렵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이번 연도 실적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 정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 뭐 그 전에도 이 이벤트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화학 같은 부분은 워낙 계속 시황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업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가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화학 중에서 조금 탑픽 격으로도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른 게 없잖아요. 오늘은 네, 이제 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6% 가깝다고 할지라도요. 차트 한번 보죠. 투자 의견은 좋아요 주시는 건가요? 네, 투자의 의견은 좋아요를 좀 드리고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저점이 한 108,000원권이에요. 그리고 뭐 요 근래 고점이 105,000원권이었는데 사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 자체가 워낙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주가는 횡보를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오늘 더욱 더 많은 거래량이 좀 실렸으면은 더 유의미한 사실 양봉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내일도 과연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것보다 더 큰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추세를 다시 한번 되돌릴지는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좋아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시간을 또 마련해봐야 되겠어요. 금호석유는 좋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 가보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최근 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세요? LG 이노텍은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은 늘 항상 이맘때쯤 이 이슈로 한 네. 번씩 나오게 들썩이곤 되는 것 하나요? 같아요. 그렇다가 사그라들고. 그렇죠. 네.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늘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최대치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향으로 인해서 정말 이번에는 LG이노텍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주가를 부양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갔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영업 손실이 한 114억 정도 났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악은 아니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그날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채워 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워낙 이 시기에 사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염두에 두고 LG이노텍에 대한 주가를 좀 날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이번에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정말 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로 많이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도 조금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식으로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셔야 되는 전략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의견 자체는 제가 글쎄의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조금 정도, 일부의 물량 정도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연말부터 저 때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매번 올라가면 그 이유를 실적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 후행해서 좀 붙이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서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요. 일단은 뭐 중간 정도의 점수 줍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일단은 이거는 그냥 킵해 두도록 할까요?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뭐 연초 같은 경우 8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50% 정도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사실 애플의 울고 웃고가 사실 많이 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그 부분을 애플 보게 쪽에서의 됐을 때 신제품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아직 뭐 뚜렷하게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는 게 3분기에 사실 대부분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추석 즈음에서요. 네. 가을 즈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3분기, 4분기에 당 실적 늘어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너무 조금 그냥 사이클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닐까로도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데 이제 정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정말 늘어나기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확인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에너텍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강한 쪽으로 눈 돌릴게요. 5G 관련주들은 진짜 강해요. 계속 올라가서 이 종목 포트에 없어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소외를 받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5G 상용화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가고 있고 의외로 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나 봐요. 관련주들 담는다면 예전에 서진 시스템 얘기를 하셨을 때도 그때 들어갔다면 이미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때는 관점은 뭐 어떠세요?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계속적으로 좀 보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포트에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일부 포트의 한 10% 정도는 가장 강한 이제 종목으로 좀 가장 강한 담으신다면 거? 거기에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테마에서 가장 강한 녀석을 사기보다는 한 3등에서 4등주를 좀 많이 컨택을 하시거든요. 겁나니까. 근데 사실 테마 자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네. 가장 강했던 녀석이 대부분 더 많이 가는 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강한 녀석이 뭐 있을까요? 에이스테크라든지 에이스테크. 그리고 전파기 오늘 지국 진짜 강한데. 네. 오늘 같은 뭐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 뭐 네. 워낙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워낙 이제 경쟁 과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KMW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일단 기지국에 관련된 계속적인 관심도나 이런 실적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지국 사실 뭐 일주일 새에 한 3,000개 이상 늘어났다라고 뉴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상반기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루즈해질 실적이 상반기에 이렇게 땡기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모멘텀도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3G 사용하다가 이제 LTE로 다 거의 대부분은 넘어오셨잖아요. 언젠가는 5G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챙겨야 되는데 늘 이제 종목이 고민인데 1등주 쪽으로 네, 눈을 아무래도, 한번 네. 돌려서 한번 추려보자라는 말씀.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까요? 네, 좋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좋아요 찍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미디어를 한번 볼게요. 새로운 뉴스가 뭐 뚜렷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광고주들의 상승세가 잇따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나스미디어의 가장 지금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네. 일단 업종 내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나스미디어 쪽으로 기관의 매수 자금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나스미디어를 제외하고 광고 업종에서 스몰캡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말씀을 하셨던 에코마케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인크로스도 사실 얼마 전에 이슈 발생을 하게 되면서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거의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미네지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게 됐을 때 나스미디어가 이 미디어 랩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1등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미디어만 거의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키 맞추기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1등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소외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이 의문점이 조금 더 시장에서 많아지게 되면서 조금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미디어가 업종 내에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에서요. 스몰캡 쪽에서는 탑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뭐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 쪽이라든지 이런 광고 업계에서는 사실 광고 업계 자체가 아직은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1등 업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광고 업계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랑 5개 광고가 이제 한 축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또 한 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방송이나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성장률이 한 2%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계속적으로 좀 증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형 이제 광고 대행 업체인 뭐 제일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노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반면에 사실 이 광고 업계에서 이제 스몰캡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나스미디어만 워낙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소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주세요. 추가적인 상승 룸 좀 뭐 여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고점을 저기 끝에 왼쪽 끝에 살짝 보이는데요. 93,700원이었습니다. 고점이. 그 다음부터 실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되면서 사실 아카일로리 26,000원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뭐 26,000원 대비는 지금 가격 뭐 상당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반토막 이상 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워낙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갱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 나스미디어 역시나 계속적으로 5만 원 이상 그리고 6만 원까지도 한번 비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가 제시를 안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일단 러프하게 한 37,300원에서 400원 정도 잡으시고 여기까지 만약 밀리게 된다라면 여기 정말 뚫고 내려간다라면 이 업종 내에 조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내일장 탑픽으로 한 종목만요. 어떤 걸로 갈까요?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나스미디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올려다 보셨나요? 목표가 5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손절 가격 37,300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자라는 말씀. 나스미디어 오늘장의 탑픽입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